반갑습니다. 네, 파워풀의 김대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또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제가 보통 이제 우리가 사람들 만나서 얘기할 때는 뭐 2시간씩 3시간 얘기를 많이 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보면 저희가 뭐 피드백이 없는 원웨이로 뭐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근데 한번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제가 그동안 2008년서부터 쭉 미국, 유럽, 그 다음에 일본 다니면서 느꼈던 현장과 그 다음에 이런 피트니스 뷰티를 만드는 업체 방문한 거, 그런 부분도 좀 얘기를 좀 나누고 싶고, 그 다음에 실제로 현재 어떤 뭐 코로나 팬데믹에서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모델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제가 뭐 크게 뭐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하는 말씀 중에서 어떤 분들은 그것을 가지고 또 좋은 돌파구로서 모티브가 돼서 꼭 이 코로나 팬데믹을 이겼으면 꼭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스포츠의 3대 요소가 뭔지 아세요? 보통 스포츠의 3대 요소 하면 사람들이 막 굉장한 걸 생각하는데, 첫 번째가 재미, 펀, 그 다음에 경쟁, 컴핏, 그 다음에 보상, 리워드입니다. 이 3가지 요소가 있어야 성공합니다. 근데 보면 뭐 애플에 보면 제가 스마트폰 보면 아이폰이 처음에 나왔을 때 거기에 이 3가지 중에 재미, 경쟁, 보상이 들어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샀고, 그 다음에 테슬라도 잘 보시면 이게 일렉트로닉, 우리가 보통 전기차지만 거기에도 이런 요소가 있어요. 왜냐면 결국 우리가 만약에 테슬라의 전기 자동차를 탔을 때 만약에 그 사람들이 남는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요? 거기에 이제 재미라는 요소가 있을 수가 있고, 거기에 여러 가지 내가 남들보다 우월하다는 보상, 그 다음에 경쟁,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잊지 마세요. 재미, 경쟁, 보상, 그 중에 최고는 재미입니다. 요즘 이제 어떻게 스마트 월드, 이제 스마트 피트니스 했을 경우에 항상 생각해보면 우리가 건강이라는 게 뭐고 뷰티, 헬스라는 거, 피트니스가 뭘까 생각해보면 그 중에 뭐 생각하면 우리가 이제 미국을 생각하죠. 아메리카. 어떤 이제 피트니스 클럽이라고 하는 거의 시작도 미국이고, 모든 장비. 처음에 블럭을 껴서 프리웨이트에서 블럭으로 장비를 만 것도 미국입니다. 너틸러스라고 하는 회사가 1950년대 장비를 만들어 가지고 그게 이제 전 세계에 퍼지기 시작했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서 어떤 미국의 그러한 장비를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독일도 장비를 만드는데, 독일의 이제 장비에는 어떤 수치화된 거, 스탠다드하고 굉장히 스마트라는 요소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생각할 때 일본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 일본에는 피트니스라든가 그런 장비, 스포츠 장비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 하는 부분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생각하면 라이프라든가 스타트랙, 프리코, 매트릭스 이런 장비들, 그 다음에 뭐 유럽의 밀론이라든가 그 다음에 G80 이런 게 보면 독일 장비, 일본 생각하면 일본에는 장비가 없어요. 거기에 대한민국의 장비 시장에 결국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월드 헬스 피트니스 앤 스포츠 트렌드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2008년에 제가 그 당시 지금은 이제 많은 피트니스 관계자라든가 피트니스 관련 인더스트리에 계신 분들이 전시장을 많이 가세요. 근데 2008년에 제가 진짜 뭐 비행기 13시간, 15시간 타고 독일의 전시장 가면 거기서 만난 대표님들이 그러세요. 장비업체 대표님들이 김대한 씨 여기 왜 왔어?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러면 저는 뭐 피트니스 뷰티의 어떤 트렌드를 보기 위해서 왔습니다 얘기를 하면 처음에는 놀라세요. 여기는 뭐 장비 판매할 사람이나 수입할 사람이 오는데 왜 왔을까,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외 시장이 코로나 팬데믹 때 문이 닫혀서 많은 분들이 못 갔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전까지만 해도 거의 제가 봤을 때는 뭐 100명, 200명 정도의 피트니스 대표나 체인점들, 그런 대표님들이 굉장히 많이 오세요. 그때 2008년에 갔을 때보다 많이 시장이 바뀌었죠. 그만큼 이제 어떤 우리나라에서의 어떤 피트니스 클럽이라든가 뷰티 시장을 보는 분들의 시각이 많이 그만큼 이제 커졌다는 겁니다. 보시게 되면
그다음에 이제 큰 그 스포츠, 피트니스, 뷰티, 레저, 아웃도어가 가장 큰 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스포엑스, 그다음에 미국에서 매년 미국에 있으면 미국에는 이제 서부, 중부, 동부가 있는데 3월 달에 서부에서 열리는 얼싸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얼싸에서 보통 이제 얼싸에서 큰 그 뭐 스타트의 모든 장비, 새로운 장비들이 나오면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난 다음에 그런 장비들을 패킹해서 어디로 보내냐면 독일 피보로 보내요. 그래서 독일 피보 가시게 되면 SN이나 지금 이제 쾰른에서 많이 하는데 여기서 전시회를 하고 그 다음에 되는 게 옛날에는 바로 다이렉트로 7월 달에 도쿄의 오답에 있는 빅사이트로 갔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시장의 중간에 껴있는 게 차이나하고 타이완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그 다음에 이제 중국, 그 다음에 일본으로 이렇게 그 전시회가 열립니다. 제가 꼭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항상 우리나라 피트니스 클럽이라든가 뷰티, 아웃도어에 계신 분들은 꼭 반드시 스포엑스에 오셔서 꼭 보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스포엑스에는 어쨌거나 한국에 있는 좋은 장비라든가 그 다음에 새로운 장비 그리고 멋있는 뭔가 아이디어가 들어가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의외로 보면 그 스포엑스에 일본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와서 보세요. 그래서 저도 가끔은 일본에서 오신 그 관계자들을 스포엑스에서 많이 뵀습니다. 그리고 물론 일본 전시회 가서 뵙기도 하는데 조금 뭐 한국의 장비는 뭐랄까 IT하고 이런 게 결합된 게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가성비 부분에서는 최고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그 얼싸라는 미국의 50개 주 미국은 솔직히 50개 주의 그 피트니스 클럽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거의 뭐 2만 개 이상 되고 그 시장도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LA 피트니스 클럽, 발리 토탈 피트니스 클럽, 크런치, 그 다음에 커브스, 골드짐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미국에 왜 이렇게 피트니스 클럽이 많고 스포츠 센터가 많을까를 생각해 보면 먹는 거랑 관련이 많아요. 그래 미국 사람들은 워낙 먹는 거 자체가 이제 오일리하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 그들이 먹고 운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고 그러다 보니까 장비도 굉장히 뭐 사이버엑스라던가 뭐 라이프, 프리커, 매트릭스 장비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좋은 장비들이. 그 다음에 꼭 가보셔야 될 게 피보. 피보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미국의 어떤 그 얼싸의 전시는 거의 이제 미국의 50개 주 그 다음에 미국의 메이저급 회사들의 제품이 한 80%, 90% 나온다고 하고 그 다음에 한 10%, 20% 정도가 나온다고 하면 피보는 거의 미국 장비가 한 30% 나머지 한 70% 정도가 그 독일 그 다음에 헝가리 의외로 헝가리에서 제품을 또 많이 만듭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장비 중에서 이제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은 테크노즘이라고 하는 장비 이태리 볼로나에 제가 그 2018년도에 이 뭐 테크노즈 장비를 너무 잘 만들어 가지고 실제로 한번 가봤어요. 갔는데 정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제가 딱 보면서 생각한 게 이건 장비 회사가 아니라 애플이다. 어떤 그 도요타 시스템의 컴뱃 시스템에서 돌아가는데 어떤 직원들이 입은 유니폼이라던가 그 다음에 그 공장의 여러 가지 바닥, 천장, 환기 그 다음에 심지어는 거기 2,000명이 근무하는 직원들 식당에 3가지 음식을 서비스해요. 물론 이제 그 유럽식이 있고 그다음에 미국식이 있고 그다음에 어떤 베저터리얼 그 3개를 보면서 제가 정말 이런 데서 장비를 만드는 거에서 제가 놀랐었던 적이 있고 그리고 이 독일 장비는 그러니까 독일에 있는 피보에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스마트한 요소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즘에 대세 자체가 스마트 고객의 데이터가 결국은 미래는 보통 저희가 DNA라고 그래요. 유전자적인 DNA가 아니라 데이터 네트워크 AI라고 합니다. 그런 데이터를 모아주는 장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차고 있는 이제 어떤 뭐 스마트 웨어러블의 첫 번째가 보시면 이제 폴라라고 하는 장비도 보시면 이제 핀란드에서 만들어졌지만 그런 것처럼 이 독일도 꼭 보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이 스포텍 일본입니다. 일본도 뭐 제가 생각했을 때 한국하고 일본은 굉장히 비슷하다고 좀 봐요. 물론 나리타하고 진짜 그 인천하고 비행기로 2시간이면 가서 모든 것을 이제 볼 수도 있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인데, 그다음에 동경하고 그다음에 서울은 비슷하다.
밀집되어 있고 실버들도 많고 그 다음에 사람의 성향도 비슷하기 때문에 일본은 그 어떤 웨이트 장비라던가 이런 장비는 만들지 않지만 어떤 걸 만드느냐, 여기는 실버 쪽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장비를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갔을 때 일본의 제로아이라고 하는 장비를 아마 보신 분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해봤는데 이건 정말 너무 정말 전 세계에서 느낄 수 없는 그런 장비, 기능학적으로도 좋고 여러 가지로 멋있는 장비이기 때문에 꼭 일본을 가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너무 서두가 좀 길었네요. 자, 물론 이제 저희가 2021년, 22년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뭐 비대면, 그 다음에 홈 트레이닝, 그 다음에 웨어러블 아웃도어 이런 거에 사람들이 굉장히 치중하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오프라인에 밀집되어 있는 클럽, 그런 클럽에서 과연 어떻게 이 산업의 동향이 어떻게 변할까 예측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그거에 대한 답은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집단 면역이 생기는 그 시점이 이제 빨리 왔으면 좋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도 항상 마스크, 손 씻는 거 잊지 마시고요. 피트니스 클럽 가셔도 건강해서 가시지만 항상 기본 방역에 충실하시면서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2019년에도 이제 스포엑스 열렸는데 2018년 사진을 갖고 있네요. 보시게 되면 이렇게, 그 다음에 보통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스포엑스 하면 일반인들은 새로운 장비, 내가 구매할 수 있는 장비를 보러 오시는데, 우리 피트니스라던가 뷰티, 뉴트리션에 계신 분들은 일반인들도 그렇지만 업계에 계신 분들을 만나러 옵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86학번이거든요. 이쪽 업계에 들어온 지도 97년에 클럽메드라고 하는 그 프랑스 리조트에 있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월드건설의 월드 리조트 거기서 근무를 하다가 지금은 이제 피트니스 클럽에서 이제 시작을 하시니까 꽤 됐죠. 거의 뭐 30년이 이제 아직 한 27년, 28년 되네요. 그러니까 스포엑스라고 하는 곳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선배, 후배가 만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요번에도 정말 우리 코엑스에서 스몰하게 하지만 전 너무 기뻤던 게 작년에 못했는데 올해 오니까 여러 대표님들도 뵙고 또 선배들도 뵙고 후배들도 만나면서 서로 이제 어떤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까 이런 얘기도 나누고 덕담도 나누면서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잊지 마시고 오신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장비에는 크게 이제 뭐 피트니스 같은 데 개선 장비가 있고요. 장보현 형님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대단하신 분이고, 그 다음에 헬스원, 한상근 대표님, 그리고 디렉스도 굉장히 좋은 장비이죠. 서울대학교에서 나오신 대표님께서 만든 오토러닝의 그런 장비를 갖고 계시고, 거기엔 또 박재상 상무님이 있어서 디렉스는 이제 글로벌하게 좀 나가는 느낌이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 장비가 있습니다. 대구에는 또 대구에 렉스코라는 장비가 있죠. 렉스코도 알고 보면 굉장히 좋은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런 장비들이 조금 더 마케팅이라던가 홍보를 통해서 저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로 좀 판매가 좀 많이 됐으면 그런 느낌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마케팅 부분도 중요하고, 특히 제가 봤을 때는 한국 장비들 중에서 일본에 수출이 많이 됩니다. 물론 이제 요즘에 저쪽에 말레이시아라던가 그 다음에 베트남 쪽에도 한국 장비가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왜냐면 보통 우리가 트레드밀을 한 대를 사는데 뭐 테크노즘이나 라이프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1,000만 원이 넘어요. 3년, 4년 정도 지나면 우리가 유지 관리 때문에 보통 벨트 한 번 나가면 100만 원이 넘습니다. 근데 한국 트레드밀은 튼튼하고 그 다음에 내구 수동력 AS도 좋기 때문에 저는 뭐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물론 외산 장비도 좋지만 유산소 운동은 가능하면 한국 장비를 쓰시는 게 어떨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실제로 또 한국 장비들이 일본에 수출되는 장비도 좀 많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또 이제 저희가 미국이네요. 얼싸. 이게 2018년에 제가 이제 프리코 코리아의 대표님께서 저를 초대해 주셔가지고 제가 여기를 갔었습니다. 그때 보통 우리가 이제 옛날에는 미국을 간다, 또 미국에 있는 어떤 전시회 간다면 굉장히 떨리는 마음에 많이 갑니다. 실제로 가서 보면 이제 얼싸를 가보면 거의 뭐 50개 주에 사이즈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뭐 우리가 코엑스의 뭐 A, B, C, D까지 있다고 하면 그거 한 5배 정도가 돼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오고 일반인들도 오고 업체분들도 오시는데 뭐 장비가 어마어마합니다. 이렇게 또 항상 가면 또 사진을 하나 찍고 여기 실제로 제가 이제 클럽을 또 중요한 게 보면 전시장에 가서 제품도 보는 것도 중요하고 체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나라의 현장에 있는 피트니스 클럽 가서 실제로 체험을 해봐야 됩니다. 가서 뭐 라카룸도 열어보고 장비도 만들어보고 어떤 제품을 판매하는지 보는 것도 필요하고 때에 따라서는 거기 트레이너나 대표하고 서로 얘기도 하면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그들도 뭐 한국에서 왔다고 하면 굉장히 좀 요새 뭐 K-팝 때문에 뭐 BTS도 얘기하면서 또 굉장히 또 얘기도 많이 잘해줍니다. 뭐 미국의 시장은 1차적으로 어마어마하죠. 우리나라 보통 피트니스 클럽이 평균적으로 한 120평 된다고 하면 미국의 피트니스 클럽은 기본적으로 뭐 1000평이 되고 20년, 25년 장기 렌탈이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좋은 조건에 이제 클럽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가면 뭐 트레드밀 뭐 100대, 뭐 150대 이상 되고요. 그 다음에 웨이트 장비 같은 경우도 뭐 보통 우리나라는 뭐 웨이트 장비가 보통 라인이 뭐 한 세트, 두 세트면 거기는 기본적으로 5대에서 6대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와서 운동을 하죠. 근데 거기 우리나라랑 틀린 게 뭐가 있냐면 미국의 피트니스 클럽에는 보통 이제 웨이트 트레이너가 있지만 조금 규모가 있는 데는 농구장과 배구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그 웨이트 트레이닝이라든가 운동 자체가 굉장히 재밌긴 하지만 뭔가 좀 외롭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 않고 들어와서 그냥 이어폰에 러닝만 하고 가는데 그들은 거기서 뭔가 팀 어떤 운동, 왜냐면 우리가 개인이 하는 운동보다도 같이 운동을 하면서 느끼는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 거. 그러니까 재미 경쟁 보상이라는 요소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갔는데 한쪽에서 웨이트하고 또 젊은 친구들은 농구하는 걸 보면서 아, 나중에 나도 클럽을 하면 농구장, 축구장을 좀 생각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좀 강합니다. 그리고 뭐 보시게 되면 뭐 수영장은 굉장히 기본적으로 좀 들어있죠. 그래서 굉장히 보면 여기 농구장이 있네요. 농구장 보시게 되면 농구 너무 재밌죠. 요즘에 뭐 어쩌다 찬다 말고 어쩌다 쏜다 해서 이제 농구장이 나오고 있는데 보시면 스피닝도 보시게 되면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나라 보통 스피닝 많아 20대, 25대인데 얘네는 가보면 기본적으로 80대예요. 80대에서 엄청나게 또 재밌게들 하고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가시게 되면 얼싸. 올해 항상 얼싸는 3월 달에 열리는데 올해는 아마 어렵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근데 얼싸 같은 경우도 미국의 그 스포츠 쇼는 3월 달에 서부 그 다음에 보통 옛날에 5월 달이나 6월 달에는 그 저쪽에 동부 쪽에 뉴욕이나 그쪽 보스턴 쪽에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9월 달에는 중부에서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과연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코로나 팬데믹이 빨리 끝나면 꼭 한 번쯤은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보시면 여기가 제가 갔을 때 힐튼 호텔에 있는 조그만 뭐 조그마하다 그런데 피트니스 클럽인데 보시게 되면 굉장히 깔끔하죠. 보통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보통 호텔에 피트니스 클럽이 많습니다. 왜 있냐면 첫 번째, 피트니스 클럽이 있으면 문화가 4개가 되고 없으면 3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이제 그 프랑스 계열의 그쵸, 노보텔 엠베서더라던가 이비스 그다음에 머큐리 같은 데는 기본적으로 있죠. 근데 보면은 제가 봤을 때 그 호텔에 있는 피트니스 클럽도 활용을 잘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게 좀 있어요. 근데 갔는데 여기도 거의 무인의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제 프리코 장비가 들어가 있고요. 골드짐이네요. 골드짐 하면은 보통 굉장히 우리가 그 피트니스 클럽이 어떤 약간의 머신 준비에 블록 준비에 운동이 있다고 하면 골드짐의 특징 중에 하나는 프리웨이트, 벌크 이런 것 때문에 매니아가 좀 많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보면은 장비를 가지고 어떤 분들은 굉장히 좀 이제 벌크한 운동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골드짐에 제가 처음으로 한국에서 근무했던 데 골드짐 코리아거든요. 한국에 이제 장충하고 저희 성수하고 그 다음에 미아점 3군데가 들어왔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그때 어떻게 보면 1998년 어떻게 우리나라의
처음으로 들어온 미국의 프랜차이즈 피트니스 클럽은 어떻게 보면 골드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어떤 피트니스에 국한하지 않고 지금은 약간 스포츠 센터 그렇게 가 있는데 제가 가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보시면 네, 멋있죠? 이 친구 제가 보니까 인상도 좀 너무 멋있었고 얘기를 좀 나눴죠. 그랬더니 그때 제가 좀 살이 많이 쪘을 때입니다. 지금은 이제 77kg인데 그때는 아마 94kg 이렇게 했을 때인데 보시면 상당히 아주 인상도 좋고 얘기를 좀 나눴죠. 네, 꼭 제가 한번 가서 또 다시 보고 싶은 친구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는 방금 보신 데는 지금 시애틀에 있는 곳인데 시애틀에 굉장히 큰 호수가 보이는 곳이에요. 거기에 있는 이제 스피닝룸인데 너무 아름다워서 제가 가서 방문해 사진을 찍었던 곳입니다. 항상 깔끔하게 이제 타올이 돼 있고, 네. 여기 보시게 되면 네, 패션 수영장 있죠. 어마어마하게 크죠. 여기가 어딘 줄 아십니까? 딱 봤을 때 이거 뭐지? 보면은 뭐 축구장에 어마어마하게 크지 않습니까? 여기가 워싱턴. 미국 하면 이제 워싱턴 DC는 이제 동부의 수도 맨하튼 데가 워싱턴 거기고 여기는 워싱턴 주입니다. 갔는데 그 워싱턴 대학교를 갔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건 대학교가 아니라 무슨 뭐 프로 스포츠 센터 구장 같지 않습니까? 축구장 하면서 어마어마하고 야구장까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결국 우리의 힘은 체력에서 나오는데 대학교 때 초중고 때 공부한 친구들이 대학교 4년 동안 좀 운동할 수 있게 그래서 우리나라 많은 대학들이 좀 가능하면 조금 이런 스포츠적이나 피트니스 쪽에 좀 많은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가서 너무 감동받아서 이거 나이 먹어서 한 번 더 미국에 있는 대학교를 더 가고 싶더라고요. 보시면 정말 놀라울 정도로 멋있는 곳입니다. 축구장 있죠. 그리고 여기가 보시게 되면 그 다음에 이 스포츠 센터 자체를 실제로 이 대학생들만 쓰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주민들이 거의 한 달에 거의 3만 원에서 4만 원만 내면 여기 와서 운동을 할 수 있는데 거기서 일하는 이제 친구들은 이제 대학교에 있는 아르바이트는 너무 좋더라고요. 보시면 거의 지하 2층부터 5층까지 아마 제가 딱 보면서 이건 뭐 태릉 선수촌 아니야? 이럴 정도로 어마어마합니다. 네. 날씨가 항상 너무 좋죠. 이것도 네. 보시면 항상 여기가 이제 시애틀에 가면 방금 보신 건 뭐냐면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광화문에 갔는데 이게 탁구장 있는 거랑 똑같아요. 보시면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돌로 되어 있고 이 라켓은 보니까 이제 빌려주거나 기본적으로 돼 있어서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결국 생활 속의 피트니스, 생활 속의 스포츠를 갖다가 현장에 끌어낸 거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이거를 왜 찍었냐면 그 시애틀 센터에 갔는데 시애틀에 가면 굉장히 큰 나이키 샵이 있어요. 근데 건너편에 핑퐁이라고 있는 거에서 탁구장? 탁구장은 우리 생각부터 40대 50대 분들이 유니폼 갈아입고 탁구를 친다기보다는 탁구 훈련을 받는 느낌인데 여기는 어떤 건 펍 개념이에요. 펍. 그러니까 우리가 탁구 테이블이 한 10개 정도가 있고 여기 와서 탁구를 치고 간단하게 뭐 샐러드라던가 스포츠 음료 그 다음에 다트도 하고 맥주도 파는 것 같은데 맥주도 거의 한 병 이상은 못 먹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서 이거를 내가 한국에 갖고 와서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보통 요즘에 뜨고 있는 그 펍 볼링장 같은 경우에는 볼링장은 아시겠지만은 그 레인 하나가 보통 한 레인의 시스템이 보통 8천만 원에서 1억이에요. 근데 만약에 레인이 10개면 10억이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요즘같이 남녀노소 누구나 할 수 있는 이런 이 스핀이라던가 이런 핑퐁을 하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에 제가 사진을 찍어왔고 실제로 이거를 기획하고 만드신 그 대표님이 한국 여자분이세요. 한국 분들은 이제 국내 있을 때보다 해외 나가면 더 빛이 나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게
일단은 뭐 가보면 미국 애들은 좀 노는 게 좀 다르죠. 미국 분들은 보시면 이렇게 클럽도 보시게 되면 굉장히 좀 자기가 피트니스 롤스, 네, 그렇습니다. 좋은 환경에서 항상 돼 있고, 글로벌 리포트, 그래서 여러 가지 컨셉도 좀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좋은 문구도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오셔가지고 체험도 하시고, 이렇게 보시면 여러 가지 이렇게 만약에 내가 내 클럽을 하고 싶은데 뭐 여러 가지 색깔도 초이스할 수 있는 그런 약간의 아이덴티티를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많습니다. 인바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인바디. 우리가 인바디 하면은 지금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인바디는 한국 거로 하시는데, 제가 인바디에 처음에 느꼈던 건 옛날에 2000년 초에 일본에 있는 팀리스를 갔는데, 그 팀리스에서 체성분 검사를 해줬는데 딱 올라섰는데 인바디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본 팀리스 트레이너한테 너 혹시 이 장비가 어디 건 줄 알아? 했는데 이 친구가 얘기하는 게 일본 거 아니야? 그래서 그랬죠. 인바디는 한국에서 온 장비야.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인바디라고 하는 회사가 지금 어마어마하죠. 제가 봤을 때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미국에 있는 피트니스 클럽이라던가 유럽에 있는 피트니스 클럽, 일본에 피트니스 클럽 가면 거기에 있는 체성분 측정 장비는 인바디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세계인의 모든 체중을 재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회사죠.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어마어마한 회사입니다. 인바디. 그래서 뭐 항상 저희가 생각할 때, 그래서 항상 자부심 나가면 외국 친구들 만나면 그래요. 제가 얘기해요. 우리 장비는 많이 없지만 가장 중요한 데이터를 체크하는 건 인바디다. 그래서 약간 자부심도 느끼고, 그래서 그때 이후 제가 솔직히 한국에 와가지고 항상 인바디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거기 뭐 대표님이나 뭐 이경희 부장님을 친합니다. 여러분도 항상 인바디 자부심 가질 필요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실제로도 가면 한번 시연도 한번 해야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또 재미. 그 다음에 뭐 이 미국 장비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이제 재미라는 요소를 줄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얼싸에서 사진 찍고, 그리고 이제 컴백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피보. 이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도 제가 처음에 갔을 때 보통 이제 비행기를 타고 그냥 날아가면 우리가 뭐 아시아나나 카를 타고 9시간이면 날아가는데 좀 비싸요. 보통 옛날에 비수기 때, 그러니까 날아가면 보통 150만 원 정도가 들어요. 근데 제가 뭐 150만 원이면, 근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동방항공이라던가 그 다음에 다른 좀 저가 항공을 타면 뭐 예를 들어서 한 100만 원 정도에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이렉트로 간 적은 딱 2번밖에 없고, 보통은 비행기 타고 홍콩에 들려서 홍콩에서 한 4시간 정도 있다 트랜스퍼해서 간 경우가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근데 굉장히 힘들게 가서 아침에 도착해서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내려가지고 거기서 이제 쾰른까지 가는 IC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 타면은 거의 이제 1시간에 쾰른에 도착해서, 쾰른에 하면 쾰른 대성당이 있거든요. 거기 도착해서 이제 쾰른 대성당 앞에 있는 스타벅스에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고생했지만 내가 잘 왔어. 그러면서 항상 갔던 곳이 이제 피보인데, 정말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들도 항상 그 어떤 피트니스 클럽 또는 내가 어떤 제품을 만들고 어떤 관련된 일을 하시더라도 최소한 휴가가 주어진다고 하면 여름 휴가도 중요하지만 꼭 시간을 내서 얼싸라든가 이 독일 피보를 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보통 출장을 한번 가면 보통 집에서는 한 7시간 자는데 출장 가면 4시간밖에 안 자요. 왜냐면 너무 이제 보고 싶은 게 많다 보니까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러시게 되면 뭐 이런 장비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는 없는 그런 장비입니다. 요거는 이제 엑스바디 해갖고 EMS거든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솔직히 EMS 시장이 뭐 3년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핫했는데 지금 많이 다운이 돼 있는데, 근데 뭐 실버라던가 재활, 그 다음에 그런 거 생각했을 때는 어떤 EMS 장비 시장이 저는 있다고 보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매트릭스에서 만든 굉장히 하드한 운동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보시게 되면 뭐 TRX 그룹 트레이닝이죠. TRX도 제가 2008년에
미국에 처음에 이제 얼싸라는 걸 갔는데, 그 호텔 메리어트에서 저희가 전시장까지 가는 그 15분 길에서 이 TRX 퍼포먼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서, 야, 저거 되겠다. 그래갖고 그때 약 10년간 TRX 어마어마하게 제품이 많이 팔리고 대부분의 아웃도어에서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요즘같이 어려운 시대에 제가 봤을 때는 TRX 시장이 한 번 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로잉 머신 굉장히 힘든 장비죠. 그리고 보시게 되면 그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피트니스 뷰티 쇼기 때문에 거의 뭐 5만 명 이상이 오세요. 심지어 제가 2018년에 갔을 때는 4일 동안 열리는데 저희가 전시장 가가지고 갔는데 저야 이제 뭐 리저베이션이 됐고 미리 그 다 쿠폰을 그 티켓을 끊었기 때문에 들어갔는데 오신 분들 중에서 기다려서 못 들어간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면 너무 인원수가 많다 보니까 웨이팅했다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 정도로 인기가 많고 실제로 뭐 일반인들도 되게 많이 오세요. 그래서 보면서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나라보다는 상당히 그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건강에 대한 어떤 그 인식, 그 다음에 뭐 진짜 우리가 일명 말하는 뭐 헬스 인덱스라고 할까, 건강 지수가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서 보시게 되면 진짜 어마어마하게 넓고요. 실제로 가보면 여기가 그 홀 1에서 거의 15까지 있는데 가서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너무 커가지고 저희 항상 가면 보통 뭐 팀이 갔을 때는 도착해서 딱 해서 얘기를 하죠. 지금이야 이제 우리가 카카오 보이스로 하지만 옛날에 정말 핸드폰 갖고 갔을 때는 서로 이제 국제 전화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가서 그래요. 우리가 하다가 만약에 헤어졌을 경우엔 시간을 정해서 3시, 5시, 그 다음에 끝날 땐 여기로 와서 같이 모이자. 그래서 가끔은 가서 쭉 보다가 하다가 보면 다시 만나서 그 정도로 넓습니다. 보통은 이제 처음 오신 분들은 이제 우리가 조그만 이제 규모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아침에 와서 점심 먹게 끝내지 하는데 저도 그렇게 갔다가 보통 스케줄을 갔다가 하루 정도 갔다가 무려 4일 동안 여기 계속 출근한 적이 있어요. 그만큼 볼 게 많고 느끼는 게 많습니다. 체험할 것도 많고. 그럴 때는 여러분들도 한번 가보시게 되면 제가 이제 오기 전에 한번 이제 피부를 한번 체크해 봤는데 이번 6월 달에 6월 중순 정도에 잡혀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된다고 하면 저는 꼭 갈 겁니다. 여러분도 꼭 가십시오. 뭔가 우리가 이제 저도 뭐 한국에서 어떤 뭐 이런 뷰티 헬스 쪽, 피트니스 쪽에 일을 하다 보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과연 앞으로 어떤 시장이 생기고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돈 되는 사업은 뭘까? 돈 되는 피트니스는 뭐고 트렌드는 뭘까?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럴 때 가서 보시면 내 눈에 보이는 게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사람마다 보는 어떤 친구들은 웨이트 장비, 어떤 사람은 카디오, 어떤 사람은 GX, 어떤 사람은 스마트 웨어러블 이런 것들을 쭉 보거든요. 가서 보시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궁금하면 가서 명함을 주고 하면 굉장히 친하게 또 잘 설명을 해주고 굉장히 또 친해지면 그래 혹시 이거 한국에서 한국 홀세일 딜러 해볼 생각 없어? 그런 제안도 하는 회사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생각나는 게 제가 스웨덴 장비인데 그 장비 대표님 근데 그 장비 대표님의 사모님이 한국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 한국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분이 이거 한국에서 팔아볼 생각 없냐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장비를 딱 봤을 때 아직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항상 제가 이제 피보가 한번 인사드리면서 계속 그걸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꼭 6월 달이 되시면 피보 잊지 마시고요. 목이 타네요. 푸쌤 좀 마시겠습니다. 이거 푸쌤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네. 영상을 한번 볼까요? 네, 멋지지 않습니까? 뭐 재밌는 장비들이 좀 많습니다. 제가 왜 바디스톤을 왜 켰냐? 언뜻 보시면 이 개나리색 옐로우에다가 보면 굉장히 세련돼 있지 않습니까? 사진도 멋있고 2008년에 제가 독일 피부에 딱 갔을 때 느꼈던 건 뭐냐면
뭐 유럽 장비가 있고 그다음에 한국 장비였어요. 근데 어느 때부터 중국 장비가 많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 바디스트롱은 이제 중국 장비거든요. 네. 중국 장비예요. 근데 보시기는 같지만 상당히 세련되고 멋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중국도 옛날에는 가격으로만 승부했는데 지금은 이제 디자인으로 승부를 시작한 겁니다. 거기에 이제 디자인하고 가격까지 저렴하면 한국의 어떤 피트니스라던가 에퀴먼트 만드는 회사들 자체가 이 부분을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전 처음에 갔을 때 이게 중국 장비인지 몰랐어요. 근데 실제로 타보고 하다 보니까 명함을 줬는데 한자로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놀란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뭐 중국에, 근데 한국에 아직까지는 뭐 디자인 좋지만 IT가 결합되어 있는 그런 부분, 좀 미숙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국 장비들이 IT하고 디자인을 결합시킨다고 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저는 이제 장비 시장을 만들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제 한국관 스택스고요. 이런 식으로 되면 굉장히 좀 재밌는 게 좀 많습니다. 이런 장비 보시면 굉장히 아름답죠. 뭔가 보시면 그러니까 미국 장비는 굉장히 크고 디자인보다는 약간 뭐 기능, 무게 중심인다고 하면 유럽의 독일이나 프랑스 정도는 굉장히 그러니까 기능에 디자인을 입혔어요. 이런 장비 보시면 모르긴 몰라도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좀 무게도 그렇고 사이즈도 그렇고 집에 갖다 놓으면 잘 어울리지 않을까요? 근데 아마 지금 이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팔린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네, 펄스라곤 장비, 아트, 테크노집. 테크노집 하면 저희가 보통 뭐 장비하면은 미국 장비인데, 이 테크노집의 장비는 이태리에 보시면 이제 볼로나라는 데서 장비를 만들거든요.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실제로 2,000명 정도의 장비를 만드는데, 이 테크노집 장비를 만드는 데가 뭐가 있냐면 람보르기니 만드는 회사 같은 동네예요. 그러니까 색깔도 좀 비슷하고. 그러니까 이태리의 어떤 특성 중에 하나가, 원래 이 회사가 1970년 초에 트랙터를 만들었던 회사인데, 거기 있는 그 분이 이게 뭐 트랙터만 만들 게 아니라 운동 장비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보통 미국 장비가 1950년대에 만들었다면 얘는 70년대인데 20년 만에 사람들이 가장 갖고 싶어하고 가장 클럽에 세팅하고 싶은 장비가 테크노짐이에요. 그래서 가보면 정말 너무 멋있는 장비인데 디자인도 굉장히 멋있습니다. 이런 거는 저희가 한국 장비 회사들이 잘 보고 해보면 엄청나게 좀 좋은 어떤 시너지 낼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제가 잘못 눌렀네요. 죄송합니다. 스텔스 장비가 있고, 네, 쭉 보시게 되면, 네, 펄스, 네, 스포츠 아트 등의 유명한 장비고, 네, 테크노짐, 네, 인텐자, 그룹 트레이닝, 네, 토탈짐, 이것도 굉장히 그래비티아 이런 게 굉장히 어마어마하죠. 입구 자체가요. 아마 이게 둘째 날 가서 또 찍으면서 올린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스피닝도 그룹 사이즈,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프리코, 호이스트, 카이저, 네, 라이프 피트니스, 프리모션, 서클, 코리아, 그룹 트레이닝 이런 식으로 또 쭉 돼 있고요. 요새는 또 이렇게 인터랙티브한 그런 또 어떤 운동 자체가 굉장히 인기가 많죠. 스타트랙, 네. 요즘에 좀 뭐 대세 중에 하나가, 보면 이제 그 피트니스 클럽이 옛날에는 굉장히 웨이트 장비 중심이었다고 하면 요새는 이제 그룹 엑서사이즈.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남자분들은 그냥 풀어놔도 도도 그냥 웨이트 장비 하면서 하니까 본인이 느끼는데, 여자분들은 이제 피트니스 클럽에 왔을 때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재미를 느끼는 요소가 좀 적어요. 그래서 그룹 트레이닝을 통해서 여자분들에게 재미 요소를 많이 주고 있는 그런 겁니다. 일본까지 왔네요. 네. 일본은 뭐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일본을 좀 이제 가기를 이제 권장하는 이유는 뭐냐면, 보시게 되면 좀 이렇게 재밌는 요소도 좀 많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갖고 있지 않는 것들을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용품이나 장비 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나라는 그 보통 웨이트 장비를 만드는 회사가 뭐 메이저급 10군데, 20군데에서 한 4, 50군 된다면 일본은 전혀 없어요. 일본은 왜 그런가 봤더니 장비를 만들 때, 웨이트 장비를 만들 때 여러 가지 그런 뭐 5mm짜리, 6mm짜리 그런 그 파이프 같은 거를 용접을 하고 커팅하고 구부리는 게 그게 이제 미국의 특허로 돼 있는데 일본에서 이거를 이제 수입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모든 피트니스 클럽, 뭐 코나미, 팀니스, 오아시스 그런 큰 대형 프랜차이즈 이런 데는 전부 다 장비를 다 수입했습니다. 근데 요즘에 조금씩 이제 일본 회사, 일본 피트니스 클럽도 느낀 게 뭐냐면 야 우리가 왜 미국에서 유럽에서 왜 가까운 한국에서 갖고 오면 좋은 장비를 좋은 가격에 또 IT가 결합된 장비를 한다고 해서 요즘에 의외로 제가 알기로는 이제 뭐 개선 장비, 그 다음에 헬스원은 이제 TAC라고 하는 도쿄 아세스 클럽에 납품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디렉스도 납품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국 장비도 이제 어느 정도 굉장히 올라왔기 때문에 저도 가능하면 이제 정말 프랜차이즈를 꿈꾸시는 한국 우리 그 피트니스 관계자들이나 이런 분들도 유산소 장비만은 저는 이제 한국 장비를 썼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 정말 내가 트레드밀 고장 나면 3년, 2년 후에 벨트 가는데 뭐 100만 원, 150만 원, 또 벨트가 없으면 막 한두 달도 기다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꼭 그럴 필요, 제가 생각 가능하면 유산소 장비는 한국 장비 쓸 필요가 있다는 거죠. 보시면 이제 젠닝이라고 이제 마키 선생님이신데 이분이 요 링 가지고 또 어마어마하게 재밌는 걸 했고 요거 이제 체어볼입니다. 요 체어볼은 제가 그 개발해 가지고 만들었던 장비네요. 그리고 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 뭐 재밌는 요소가 좀 많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뭐 굉장히 빨리 가네요, 제가. 네, 스포텍. 여기 이제 오다이바라고 하는 데서 합니다. 빅 사이트에서 하고요. 보시게 되면 약간 뭐 보시면 이것도 보시면 이건 전 세계 없는 장비입니다. 저도 처음 봤어요. 이게 스프링으로 되어 있는데 바디 매트릭스 이건 전 세계 없는 장비. 이런 장비 한국에 갖고 오시면 저는 단언컨대 대박 나면 이거 하나 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이제 그룹 특히 일본은 그 일반인들의 어떤 운동 참여도가 높고 여성분들의 참여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 중에 그룹 엑사이즈. 우리는 보통 그룹 엑사이즈 하면 이제 스튜디오 하나밖에 없는데 일본은 기본적으로 2개, 3개가 됩니다. 왜 일단 뭐 그룹으로 하는 것도 좋아하지만 그 피트니스 클럽이나 스포츠 센터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뭐냐면 피크 타임. 우리가 말하는 피크 타임은 저녁 7시부터 9시 사이에 회원이 몰렸을 경우에 특히 트레드밀에 많은 사람이 있으면 어렵지 않습니까? 그 시간에 그룹 엑서사이즈에서 회원들을 스펀지처럼 가지고 가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짧은 시간에 땀을 내고 특히 여성분들이 좋아하다 보니까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일본에는 이제 그룹 엑서사이즈가 인기가 있고 실제로 일본에 있는 뭐 팀니스라던가 그 다음에 코나미, 오아시스 가보면 한국 선생님 중에서 K-팝을 하시는 DX 선생님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가끔 깜짝깜짝 놀랍니다. 스포테크, 오다이바죠, 여기가요. 쭉 줄 서서 이제 들어가게 되겠고요. 이게 여기 있네요. 보시게 되면 여기가 이제 그 이분 일본의 THC 대표님이신데, 네, 이름은 제가 까먹었습니다. 저도 매년 뵀어야 되는데, 헬스원 장비를 수입하셔가지고 여기서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제가 여기를 왜냐면 여기를 가게 된 계기가 저희 파워프렉스의 그때 저희 파워프렉스의 그 크림하고 그 다음에 메디핑을 갈 때 제가 같이 가서 인연이 돼갖고 제가 이 푸셈이라고 하는 국내 최고의 이제 단백질 음료를 만들게 된 계기가 됐거든요. 그때 살이 좀 많이 쪘었죠. 네. 보시면 일본은 뭐, 네. 이렇게 중요한 게 있어서,
이거 그냥 넘어갔네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검색해보시면 일본에는 제로아이라고 하는 장비가 있는데요. 잊지 마시고 제로아이 한번 꼭 검색해 보십시오. 정말 관심 있는 뭐 피트니스 관련 있거나 대표님들은 이 장비는 제가 봤을 때 국내도 그렇고 굉장히 좀 뭔가 굉장히 다른 그런 장비입니다. 자, 그럼 2021년 월드 스포츠 쇼 트렌드. 요거는 저의 느낌, 그 다음에 제주에 있는 뭐 선배님, 후배님들 그런 걸 좀 여쭤봤을 때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보신 분들 공감 안 하신 분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기능과 어떤 저희가 기능하고 R&D, 펑셔널한 그런 장비, 그 다음에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폰이 어디 갔죠? 아이폰 처음에 샀을 때 저희가 봤을 때 뭐 때문에 샀냐면 야 이거 간지나지 않습니까? 간지난 편인데 디자인적인 생각 때문에 장비를 만드시는 것도 굉장히 디자인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독점적 차별성. 이건 뭐 너무나 쉬운 얘기죠. 그 다음에 특히 여성들이나 키드 쪽에 포인트를 두신다고 하면 그룹 엑서사이즈. 하지만 뭔가 다른 그룹 엑서사이즈를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성. 요즘에는 피트니스 클럽, 스포츠 센터 어딜 가든지 방역 때문에 상당히 어떤 안전성. 그리고 실제로 운동을 하다 보면 운동을 하면서 나오는 여러 가지 호흡이라던가 땀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우리나라는 운동을 하고 나서 보통 그냥 타올로 닦는데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소독된 그런 타올도 있어서 운동하고 닦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가보시면 굉장히 좋은 시장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스마트 트레이닝. 미래는 어떻다고요? 미래는 피트니스든 어떤 다른 산업이든 DNA입니다. 데이터 네트워크 AI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고객이 결국 좋은 어떤 피트니스 프랜차이즈에 좋은 데이터가 돼서 그게 어떤 피드백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항상 고객을 그냥 회원권 PT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회원님들을 통해서 저렴한 회비, 어떻게 보면 이제 저렴한 PT 비용인데 그들에게 제공하시는 게 뭐를 생각하신다면 참고적으로 미국이라든가 일본, 유럽에는 기본적으로 피트니스 클럽에 기본적으로 꼭 있는 게 가루로 타먹는 거 말고 단백질 음료가 있습니다. RTD라고 그러거든요. Ready to Drink. 제가 얼마 전에 어디 갔을 때 거기 스포츠 센터에는 닭고기 가슴살을 파는데 거기서 고객들이 사가지고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먹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냄새입니다. 그 다음에 흡수율이고요. 가능하면 여러분들도 제가 봤을 때는 적정한 단백질, 좋은 단백질 들어가 있는 단백질 음료수로 드시는 게 가장 현명하고 또 가능하면 우리가 보통 이제 단백질 같은 게 어떤 제품은 보통 독일에서 만들면 얘가 비행기 타고 오는 게 아니라 독일에서 만들면 컨테이너에 들어가서 한국까지 오는데 보통 40일 걸려요. 그러면 오면서 여러 나라에 돌려서 컨테이너 오면 컨테이너가 적도나 이런 데서 뜨거운 태양과 낮은 온도 때문에 변속이 일어날 수 쉽습니다. 그때 여러분들도 가능하면 먹는 식품은 꼭 국내 제품을 먹을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편리성 굉장히 중요하고요. 사이언스, 과학화, 그렇죠? 그 다음에 실버화. 우리나라도 조만간 2025년 되면 65세 이상이 15%는 초고령화 시대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보시게 되면 아직까지 모든 트레이너나 피트니스 클럽이 모든 포커싱이 정말 영 피플만 생각하시는데 앞으로 틈새는 전 실버에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미국에 지금 일본 같은 데가 보면 일본의 모 피트니스 클럽은 아예 거기 회원들 자체가 40대, 50대, 60대예요. 저도 가서 봤는데 운동 끝난 다음에 그 위에 카페가 있는데 거기가 옛날 60, 70, 80 거리로 돼 있는데 아주 너무 좋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꼭 여러분 피트니스 산업을 하시거나 뭔가 변화를 주실 분들은 그런 거 잊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콜라보 중요합니다. 테크노짐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삼성 갤럭시 와치라던가 애플하고 보시면 이제 짐핏, 그 다음에 펠로톤 회사가 아시겠지만 이제 프리코라는 장비를 샀거든요. 펠로톤을 처음 들어보신다고 하면 꼭 검색해 보세요. 미국의 어마어마한 이제 홈 스피닝으로 미국의 제약에서 5천억을 투자받은 회사거든요.
그거는 거기 있는 그 펠라톤이라는 회사는 재미 경쟁 보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를 꼭 여러분도 잘 결합시킨다고 하면 어마어마한 머니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서플라이먼트. 제가 항상 말씀드리면 아령을 만약에 샀어요. 그 어떤 피트니스 아령을 샀는데 이분이 아령을 한 달에 한 번씩 사지 않지 않습니까? 매트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단백질 음료를 한 번 사시면 영원히 가십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피트니스 클럽 몰에 계신 분들이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왜 프로테인 팔지 않느냐. 그러면 여러분의 한 번 된 고객이 지속적인 고객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 타고 있는 홈트레이닝. 홈트레이닝 하면 우리 안진필 그 대표님의 좋은 친구들이 생각나네요.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거든요. 전 이제 거기에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뭐냐면, 펠레톤이 성공할 수 있던 거는 뭐냐면, 본사에서, 미국에 있는 뉴욕에 있는 본사에서 뭐 시애틀이라든가 그 다음에 시카고에 있는 그 자전거를 구매하신 분들하고 서로 소통이 돼요. 그래서 얼마나 탔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취업을 해줍니다. 결국 제가 봤을 때는 VOD가 아니라 양방향으로 되는 걸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왜냐면 고객이 운동한 그 데이터가 어플이나 그런 걸 통해서 모니터링이 돼야 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누가 얼마나 태웠나 해서 꼭 피드백을 주셔야 취업되셔야 좋을 거라 좀 봅니다. 그게 중요한 부분이고. 일본 스포츠 클럽. 일본 스포츠 클럽은 보시면 근데 불과 7년 만에 니시 신주쿠에서 조그만 지하에서 5명으로 시작한 클럽이 지금은 4천억에 두 달 PT 비용이 200만 원을 벌고 있는 데가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라이잡입니다. 여러분 PT 스튜디오 하신 분은 라이잡을 한번 꼭 보실 필요가 있고, 라이잡 대표님 굉장히 재밌는 분이거든요. 이 라이잡을 만들게 된 게 재수할 때 뚱뚱한 여자친구를 사귀면서 이 라이잡을 했는데 대학교 가서 헤어져서 졸업하신 다음에 한 게 라이잡입니다. 그래서 라이즈 업, 당신도 한번 뜰 수 있다 이런 부분이니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어쨌거나 이제는 인건비나 이런 것 때문에 반무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약 지금 250개 그 프랜차이즈가 있고 반무인 클럽 24시간 있는 거에 보시면 조이핏, 한국에도 바디 채널에서 요새 보면 바디 채널 클럽에서 요새 이제 반무인을 많이 가고 계신데, 그 다음에 TAC, 우리나라 오래된 클럽 많지 않죠? 가장 오래된 게 보시게 되면 지금 압구정동에 있는 창하, 가오닉스, 지금은 이제 극동 스포츠인데 그거 외에는 많이 사라졌습니다. 근데 40년, 1세부터 100세까지 할 수 있는 그러한 피트니스를 만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대세 중에 하나가 이제 서베이 샌드위치 아닙니다. 제가 뭐 서베이 좋아하지만 지하철에 있는 어떤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다 끝났나요? 그렇군요. 네. 빨리 해야 되겠네요. 자, 생존 전력 서바이벌 스테이트, 뭐 시간이 이렇게 되는지 몰랐는데, 자, 우리나라는 보통 개인이 하는데 이제 기업이 한다는 거, 일본은. 그 다음에 단순한데 거긴 다양하고 우리는 모방하는데 창조하고요. 그 다음에 얘들은 이제 단기적인데 장기적인 거. 그 다음에 임대료 한 경우에는 솔직히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제일 어려운 게 하나 중에 하나가 임대료입니다. 저도 제가 선릉에서 제 클럽 할 때 120평인데 임대료가 1,000만 원이었어요. 힘들었거든요. 결국 임대료를 생각한다고 하면 욕심내지 마시고, 중요한 거는 그 다음에 정말 성공하려면 내 건물 저렴한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가능하시면 클럽을 오픈하기 전에 전문가에게 여쭤보는 게 좋습니다. 없다고 하면 직접 전문가가 만나거나 내가 전문가가 되거나. 근데 열정과 패기, 내 한 6개월 지나가지고 임대료 보증금 까먹고 그 다음에 직원 월급 어떻게 주지 이럴 때 그 열정과 패기 사라집니다. 경험과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저희가 협회를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협회를 통해서 검증도 받고 검증된 트레이너, 검증된 제품을 사용하는 게, 그 다음에 그래야 카피도 없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가능하면 로컬보다는 글로벌화가 필요가 있겠고요. 우리는 평균 3년이라고 하면 10년 이상 갈 수 있는 그런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생존 전략 뭘까요? Do the same thing different. 한국말로 짠! 똑같은 것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을 똑같이 하지 마시고, 이 친구가 이렇게 하면 우리 클럽, 우리 회원,
제가 사는 그 지역의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이나 평가 그런 걸 통해서 다르게 적용했을 때 좋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어제도 오늘도 지금 이 순간도 감사합니다.